11월의 첫날입니다. 고점을 높이며 월봉을 마감한 비트코인. 과연 업터보라 불릴만 했던 10월이었는데요. 11월에도 좋은 흐름으로 연말 불장의 신호탄을 쏘아줄지 11월 1일 비트코인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1월 1일 오후 3시 33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69.4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가 73.6K를 터치했지만 전고 갱신 전 단 한 개 남아있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1시간 봉상 RSI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다가 이내 조정받기 시작해 현재는 70K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의 큰 상승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이번 주에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비트코인 ETF 데이터 체크해보면서 대규모 매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비트 예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한 지지와 저항도 잡아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 4시간 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65K 중반대에서 상승 시작하면서 잡아드렸던 1, 2차 저항이 있었죠. 73K 터치 후 두 저항 구간 사이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한 모습인데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그려진 수렴 형태가 보이고 이 수렴의 하단부는 일봉상 52.5K를 시작으로 한 전체 상승 채널의 상단 구간이기도 해서 좋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지지대를 추가 상승을 발판으로 삼아 한 번 더 상승해줬다면 좋았겠지만 수렴 상단을 3번 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내렸고 결국 어제 저녁 큰 장대 음봉으로 수렴 하단부와 상승 채널의 상단 그리고 지지로 작용하던 1차 저항 구간을 모두 뚫어내렸습니다. 비트의 하락 흐름은 나스닥을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8월부터 이어오던 상승 추세를 처음으로 이탈한 모습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캔들이 하락 추세의 하단에 닿은 상태인데요.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렸듯 이번 주부터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어제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비트가 강세 모멘텀을 지속 중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승 추세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주요 매물대 아래로 빠진 것도 아니고 차트상으로 비트는 고점과 저점을 잘 올려주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의 상승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체크해보겠습니다. 29일과 30일 비트코인 ETF에 엄청난 순유입이 발생했는데요. 28일에 이미 약 4억 7,900만 달러가 유입되었지만 29일에는 단 하루 만에 8억 7천만 달러, 30일에는 8억 9,3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1일 최대 비트 구매량으로 이틀간 한국 돈으로 무려 2조 4,300억가량의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큰 유입을 기록한 건 블랙록이었습니다. 현재 블랙록은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ETF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ETF 주식을 팔아서 얻은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고 그에 따라 ETF 가치를 뒷받침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공급이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매수 압력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하루에 9억 달러씩 이틀에 걸쳐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음에도 비트가 여기서 추가 상승하지 않은 이유,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조정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비트코인이 현재 사상 최고점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안전심리가 발동하면서 이쯤에서는 비트를 팔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매도세가 블랙록을 필두로 한 기관들의 ETF 매수세에 못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 ETF는 상장 첫 해부터 많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자금 유입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따라서 매도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비트는 재차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직은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고 나서야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한 과거의 사례로 봐서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순간이 진정한 상승장이 시작되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흐름 또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채널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비트가 전고점 갱신을 앞두고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비트가 전고를 갱신하고 신고가를 찍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비트코인의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애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중 약 1,980만 개는 이미 채굴된 상태고 남은 약 120만 개는 매일 450개씩 채굴이 되는 중이죠.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을 약 95%는 현재 거래소에서 유통 중이거나 지갑에 보관 중이고 그 외에도 ETF 등 금융상품의 물량이거나 일부는 정부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와 같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소실된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거래소의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래의 지갑으로 이동한 비트의 수는 점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게다가 현물 ETF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개인들 또한 비트코인 매수세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비트가 하루에 450개씩 채굴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 현물 ETF 매수량은 평균 하루 3,000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비트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즉, 비트는 공급이 엄격히 제한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가격이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의한 비트의 강추세는 차트에 이미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7개월간의 하락 추세 영향권에서도 단 한 번도 RSI가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커버하는 매수세가 충분히 탄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매수 강도는 9월 초부터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트의 움직임 또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최근에 급등까지 만들어졌습니다. 4일봉 슈퍼트렌드 지표를 보시면 캔들이 지난 하락 트렌드선의 상단 위에서 양봉 마감했고 이틀 전부터는 초록색, 강색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일봉상 상단을 터치.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봉상으로도 올 3월 조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상단을 터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온 주봉상 MACD 지표도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1년 전 23년도 10월 MACD에서 같은 현상이 나온 후 큰 상승장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2주 전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 후 현재는 이격을 만들면서 여전히 상방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도 시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대표적 상승 패턴인 컵앤핸들 패턴이 관찰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 컵앤핸드 패턴이 활성화되기 직전의 단계, 마지막 저항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연봉을 볼 텐데요. 지금 비트는 연봉상 이전 고점의 가격대 부근에 있습니다. 만약 이전 고점 위, 바로 이 라인 위에서 마감해 준다면 내년에는 이 선을 넘어 지지대 삼아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가 딱 2달 남았죠. 11월과 12월. 역사적으로 반감기와 미 대선 일정이 겹친 해에는 연말 불장이 왔습니다. 그 흐름은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과 12월 큰 상승장이 펼쳐졌었는데요. 올해도 반감기, 미대선, 게다가 금리 인하까지 과거의 흐름이 올해까지도 이어져 비트가 올해 남은 2달 동안 최소 70K 위에서 마감해준다면 내년에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상승장이 시작됐던 2020년도의 차트와 현재 24년도의 차트입니다. 두 차트 모두 불플래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이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불플래그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고 한번 리테스트 해주면서 상승이 시작된 흐름. 현재도 불플래그로 보이는 패턴의 상단을 뚫은 후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잘 지지받는다면 이전처럼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구글에서의 비트코인 검색량
데이터입니다. 2020년도 불장이 시작될 무렵 비트코인의 검색량이 조금씩 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비트코인 검색량이 반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 매매 시장에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달러 인덱스 차트가 드디어 조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차트가 하락한다는 말은 달러가 다른 자산군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에 달러 양이 줄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비트 차트와 달러 차트는 보통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달러 차트의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강력한 상승이 지속될 거라는 많은 지표값과 차트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하락장 중에도 단기적인 펌핑이 있었던 것처럼 상승장에도 단기적인 조정이나 일시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의 조정 흐름 또한 저는 그런 흐름에서 보고 있습니다. 72에서 74K, 디테일하게 보면 전고 갱신 전 마지막 저항이라고 잡아드렸던 72.4에서 72.9K,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4시간분과 일봉상 RSI가 과매수 영역에 들어선 상태에서 이전부터 출현한 1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하는 하락 움직임이 나왔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봉, 특히 1시간봉처럼 짧은 프레임에서만 발생한 다이버전스는 보통 그 영향이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주말이고 주말에는 보통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큰 상승 움직임이 있기보다는 조정받은 구간에서 머물거나 주말간 비트 ETF도 거래가 닫히기 때문에 약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기 조정이 지금보다 좀 더 깊어진다면 지지는 68.3K 그리고 66.7K 이 구간에 있고 만약 이보다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65K대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봉상 RSI 지표에서 상승 세기 패턴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관찰되고 있고 이런 라이징 웨지 패턴은 진행되면서 힘을 잃어가다가 결국 조정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RSI가 조정됨에 따라 비트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지지 구간들에서 비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보면서 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의 가격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 유동성 체크를 위해서 비트 청산 맵을 보겠습니다. 보통 2주를 기준으로 보지만 오늘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텐데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미 많은 유동성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약 74K 정도의 중요한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가 만약 이 가격대 74K를 넘어선다면 대규모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74K 위에는 75에서 78K 구간에 청산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물량까지 청산시키고 나면 80K 근처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해당 가격대 부근에서 신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래쪽의 롱 청산 유동 구간은 일주일 타임프레임으로 보시면 68K 그리고 66에서 65K대 구간이 눈에 띕니다. 이 구간은 현재 가격에서 최소 3%, 많게는 6% 정도의 하락폭 구간이기 때문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고배율 레버리지 사용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매물대 체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박스는 상단 매물대, 주황색 박스는 하단 매물대입니다. 노란색 포인트를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유의미하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매물대와 함께 보면 좋은 지표인 VRVP도 켜보겠습니다. VRVP는 쉽게 말해서 거래량을 가격대 구간에 맞춰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매물대 하단과 볼륨 피크 값이 중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68.7K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분할로 진입하기 좋은 구간으로 판단되고 최대 손절 로스는 매물대 하단 구간인 66K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월봉 마감 직후이자 11월 월봉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배율 포지션보다는 저배율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고배율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매물대 하단에서 1시간 봉이 종가 이탈 시 리스크를 관리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한 지지와 저항 정리해보면 현재 가장 가까운 지지는 68.7K입니다. 그 아래에는 66K가 있고요. 비트가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70.5K 위에서 캔들이 안착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 혼자서 실시간 대응 힘드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관점 올려드리고 있으니 대응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1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